그래서 저는 그 고무줄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하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면 아무리 졸려도 일어났습니다. $10를 저축하기로 했으면 쓰기 전에 저축했습니다. 다시 제 자신을 믿도록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지킨 약속 하나하나가 낡은 자화상에 금이 가게 합니다.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낡은 습관을 반복하게 만드는 자동 조종 장치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건설입니다. 벽돌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죠. 오늘부터 시험해 보세요. 작은 일을 선택하되 규율을 지켜서 하세요. 물 2리터 마시기일 수도 있고 10분 걷기일 수도 있고 1시간 일찍 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에 이제부터 당신이 약속한 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인의 힘입니다. 저는 수백만 달러를 버는 기업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속으로 돈 벌기는 어렵고 성공은 소수의 특권이며 평화로운 삶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당신의 가치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이 스스로에게 지불하지 않는 가치를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동, 말, 결정은 모두 당신이 스스로 정의한 가치의 기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봉 $4,000밖에 못 벌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빚에 시달리며 빚을 갚기 위해 다른 빚을 졌죠. 돈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가요? 그 당시 로또에 당첨되었더라도 몇 달 안에 모든 돈을 잃었을 겁니다. 제 내면의 자화상은 부족함과 실패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파산한 유명 연예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운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자화상을 바꿔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자 마치 스위치를 켠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 두려움의 대부분은 결국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아이러니하게도 간절히 바라는 것들도 내면의 자화상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는 한 결코 현실이 되지 않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바로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당신의 낡은 사고방식을 깨부수고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드리기 위해서죠. 당신을 가로막는 공포, 정말 당신의 것일까요? 어쩌면 당신이 이름도 쓰기 전에 이미 주입된 두려움일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은 부, 자유, 건강, 성공,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장벽은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화상이죠. 그리고 그 자화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말이죠. 자, 당신은 시스템을 재설정할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정말 단단하고 현실적이며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산한 사람처럼 돈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동전을 모아서 시작하지만 자신을 보는 방식을 먼저 바꾸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모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신에 맞춰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습관은 감옥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조각하는데 습관을 사용하세요. 오늘, 내일, 모레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지 마세요. 이것이 강한 정신, 굳건한 성격, 후퇴하지 않는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동 조종 장치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사람만 따릅니다.
감정은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달라붙어 자동적인 행동이 될 때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쓰고 읽고 선언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느끼세요. 성취하고 싶은 것의 맛을 느껴보세요. 꿈꾸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보세요. 즉시 느낄 수 없다면 느낄 때까지 상상하세요. 연습의 문제입니다. 비행 중 줄 서서 기다릴 때 운전 중에도 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할 때마다 당신의 새로운 모습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낡은 모습은 약해지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제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대답하겠습니다. 바로 감정을 가지고 매일 상상하는 능력,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동안 눈을 감고 보고 느끼고 내면에서 원하는 것을 경험하세요. 혼자 차 안에 있었지만 마치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에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대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공책에 예쁜 글씨로 적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감정을 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실제 경험과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곱씹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믿고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건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친다면 어떨까요? 잠시 멈추세요. 눈을 감고 이미 현실인 것처럼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해보세요. 하루에 여러 번 하세요. 저는 수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큰 소리로 말하고 눈을 감고 그 정신적 영화 속에 들어갑니다. 제 뇌가 그것이 제 일상이라고 받아들일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세계가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문이 열리고 우연한 일들이 일상이 됩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료는 명확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을 통해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제자리에 서서 불가능한 점프를 연습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견지명이 있는 기업가들이 첫 번째 돈을 벌기 전에 재산을 모으는 방식도 이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만지기 전에 성공을 느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 빚, 실패만을 상상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싫어하는 현재를 불평하는 것보다 원하는 미래를 느끼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적어두세요. 감정은 접착제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을 당신이 앞으로 될 사람에 대한 유일한 허용 가능한 버전으로 만드세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상은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상은 모든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원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과는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이미지만으로는 연료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멋지고 소음도 내지만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그 이미지에 연결된 감정입니다. 신호등에 서 있는 제 차 안에 있던 어느 날 밤이 기억납니다. 저는 소심하고 조용한 제가 무대에서 수많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연설하는 것을 보았던 회의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제가 그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단순히 상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고 조명의 열기를 느꼈고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느낄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면에서 그렇게 될 때 우주 전체가 외부에서 실현되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것을 깨달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의욕이 넘쳐서 자기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소 계약을 일정 수 이상 체결하면 새 양복을 선물로 사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했을까요? 체납된 요금을 지불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고 낡고 불편한 양복을 계속 입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아내는 여전히 파산하고 무절제하며 잘 차려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양복은 제 낡은 자화상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단순한 의지력만으로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몇 주 동안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 며칠 동안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달 동안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이미지가 여전히 게으르고 빚에 쪼들리고 실패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무줄과 같습니다. 당겨도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몇 년 동안 빚에 짓눌려 숨 막히는 삶을 살았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모두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죠. 하지만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두려움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닙니다. 수없이 되뇌이며 마치 진실인 양 믿게 된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의 8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망상에 갇혀 살아가죠. 재능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허황된 공포, 즉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수많은 억만장자, 최고 경영자,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만났습니다. 결론은 그들의 두려움은 다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두려움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소름이 돋는 기억이 있습니다. 토론토 소방관 시절 화재 진압 훈련을 위해 거대한 사다리를 올라가야 했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는 내내 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려간다면 이 두려움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거야. 숨을 크게 쉬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주할 때 사그라드는 거라는 것을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 프로젝트, 중요한 대화를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방어기제 때문에 미뤄왔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 두려움의 저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단 한 가지에 도전하기로 결심한다면 전화 한 통, 제안 하나, 결정 하나, 한 달, 1년 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직접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일을 선택하고 떨리는 손으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때 당신의 머릿속에서 두려움이 소리 지르며 수천 가지 핑계를 대겠죠. 무시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극복하면 약속합니다. 두려움은 약해지고 당신은 정신적으로 강해집니다. 저는 수천 번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감동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 비서로 일하던 한 여성분은 발표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파트너가 되어 국제적인 팀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없앤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맞서 싸웠던 겁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핑계를 대며 먹이를 줄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사다리에서, 그녀가 무대에서
그리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것처럼 두려움에 맞설 것입니까? 결국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운이란 당신의 자화상이 마침내 당신 눈앞에 항상 있었던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순간에 당신이 붙이는 이름일 뿐이라고 자신을 작게 본다면 큰 것을 피하게 됩니다. 자신을 크게 본다면 큰 것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매일 예외 없이 종이에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원하는 금액을 벌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낡은 정신적 파일을 새로운 파일로 대체하는 겁니다. 저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학력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재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전입니다. 두려움 너머에 있는 자유를 만끽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나가세요.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말해주세요. 누가 더 강했는지, 당신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자화상의 반영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저는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더 오래 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바꾸고 도시도 옮겼지만 통장 잔고는 여전히 텅 비었고 정신적인 부담은 더 커졌죠. 어느 날 모든 걸 바꾼 책을 만났습니다. 그 책 자체가 아니라 그 책을 통해 깨달은 진실이었죠. 바로 제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행복해지려면 먼저 스스로를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진실 말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번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원하는 연봉, 삶의 방식,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싶은지 적었습니다. 키 큰 소리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제 마음은 적응했습니다. 결과는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이전보다 40배나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학대와 차별, 굴욕을 당했습니다. 주입된 자화상의 시나리오를 따라갔다면 익명의 존재로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많은 재벌 후계자들보다 더 부유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합니까? 삶을 바꾸겠다고 말할 때 당신 자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산서, 상사, 정부를 보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출발점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 성공의 척도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더 가질 수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더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믿을 때에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왜 매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엔 다르겠지라고 맹세하면서도 말이죠.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서 세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밥, 이제 그만 빚을 지고 헛된 약속은 그만하고 미루지 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런데 며칠 후면 어김없이 돈을 함부로 쓰고 청구서를 연체하고 스스로 하겠다고 다짐했던 변화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 끝에 깨달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즉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는 습관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물이 새는 것을 고치지 않고 곰팡이 핀 집을 페인트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며칠 동안 예뻐 보일 수 있지만 금방 곰팡이가 다시 생겨납니다.